네, 백륜화편 밥알 찹쌀떡 출출할 때 특히나 투자 성적까지 안 좋다면 더 속이 허하게 마련이죠. 이럴 때 든든한 밥알 찹쌀떡으로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밥알 찹쌀떡 혹은 뭐 백륜화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마 우리 여의도 증권맨들 가운데 가장 네이버에서 검색이 많은 분이 이분 아닐까 싶습니다.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승입니다. 네, 오늘 일단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네. 13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올라서 2346을 기록하고 있고 등락률은 0.56%고요. 뭐 어제랑 이제 정반대입니다.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560개 올랐고 하락은 173개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도 상당히 출발이 좋습니다. 어제 이제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네. 708포인트 기록한 이제 5포인트 좀 오르고 있고요. 0.7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990개, 하락은 한 282개 정도로 뭐 상승이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했고요. 일단 오늘 가장 좀 좋은 출발을 보이는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6%나 주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 해외 쪽 11월 실적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뭐 워낙 또 잘 나와서 뭐 한국, 뭐 베트남,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네. 좋은 좀 실적들을 내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2.6% 오르고 있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5% 정도 오르고 있고 또 모처럼 한샘도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석유화학 기업이죠. 대한유화 1%. 네. 그리고 페노션이 한 1.7%, 또 효성 TNC 1.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리온하고 카카오페이가 조금 많이 오르는 편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1% 내외로 오늘은 좀 굉장히 고르게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좀 네. 좋은 모습이고 네. 반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 일단 삼성화재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 눈 영향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방어주로 좀 물론 버텼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KB금이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 자동차는 좀 테슬라 영향을 좀 받아서 되게 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는 오늘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뭐 많이 빠지진 않는데 약보와 흐름을 좀 면치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제일기획이나 뭐 현대해상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자동차나 금융주 제외하면 어쨌든 오늘은 다 출발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코스피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도 대부분 이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게임주죠. 대부시스터즈가 한 3% 올랐고 에코프로가 한 2% 반등을 했고요. 두산테스나가 2.4%, 동국제약이 2%, 그리고 어제 자이언트 스텝이 네이버에서 블록딜 한다는 뉴스가 좀 있어서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통신장비인 KMW도 한 2% 가까이 네. 오르고 있습니다. RFHIC도 오르는 거 보니까 통신장비는 일단 오늘 좀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보시겠어요? 아니. 이게 다른 때는 그냥 그냥 서서 오시면 되고요. 요 카메라 앞에서만 살짝 숙이시면 돼요. 저기서부터 숙이니까 허리가 아파갖고. 꼭 카메라 앞에서 일어서시니까 항상 힘들게 오시다가 막판에 다 들통납니다. 한 이틀 동안 안 먹었더니 바로. 이 소팔코사놀 드셔야죠. 이거 네. 사실 약을 사 먹어야 되나 봐. 공짜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솔직히 누가 주는 거는 사 드셔야 되겠네. 사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 그래 꼭 챙겨 먹죠. 돈 아까워서라도.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장은 좋게 출발했습니다. 네. 네. 모바일폰 보면서 갔다 왔다. 갔다 오셨어요? 네. 코스닥이 0.7%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가 0.4% 정도 상승하는 걸로 현재는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이 좀 좋은 이제 모습들인데 다만 이제 미국과 좀 연동되는 게 미국에서 약했던 업종은 한국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0억 아직 좀 팔고 있는데 뭐 수급은 좋지는 않지만요. 기관 투자들이 한 240억 정도 매수하고 있어서 좀 방어는 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은 일단 오늘 전기전자 아마 반도체 쪽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전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오늘 164억 정도
팔고 있고 자동차도 좀 팔고 있고요. 음. 화학 업종. 근데 이제 유일하게 사는 업종은 음식료입니다. 아마 네. 오리온을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지금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지금 음식료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이제 거의 전업종 좀 매수인데 또 반대로 음식료는 좀 팔고 있어요. 기관은 음식료 팔고 전기전자, 서비스, 인터넷, 금융주 이런 쪽을 좀 사고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뭐 업종도 완전 좀 다르게 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매매를 하는 것 뭐그 같습니다. 일관성이 없네요. 보니까 네, 일관성 연말이라 거래도 중구난방. 그러니까 외국인도 기관도 네. 뭐 보니까 다 자기 거 포트폴리오 보면서 야 이거 정리하고 요거 사뭐 이러고 있네. 네. 이럴 때는 그럼 개인의 움직임이 조금 더 영향을 시장에 많이 줄 수 있나요? 개인들이 이제 사실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원래 연말에 근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뭐 아예 거의 그냥 관망하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냥 외면하고 계신. 예, 이게 뭐 일단 아직 세금 이슈도 끝난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거래 대금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피만 해도 이제 5조 원대니까 뭐 굉장히 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그냥 서로 좀 눈치 보는 네, 좀 네.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것 아, 같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세금 이거 어떻게 결론 아직도 안 난 거죠? 대충 그 분위기는 정해진 것 같은데 아니죠. 났어요? 끝났어요? 2년 유예하는 거는 뭐 양당 간 뭐 그건 합의는, 이슈가 예. 아니야 지금. 그건 이슈가 아니고 네. 지금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인세에다가 또 뭐 무슨 이제 법인세도 대충 뭐 하는 것 같은데. 대주주 요건이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대주주 10억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100억을 제시했고 네. 민주당은 10억 그대로 하자는 건데 이제 네. 뉴스를 보니까 30억에서 뭐 절충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든 이제 방향을 정했든 뭐했든 만약에 네. 올해 안까지 이거 결론 안 나면 도장 안 찍으면 그냥 서로 땅땅땅 안 시행되는 거예요. 하면 그냥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아, 열흘 남았지만? 그 이슈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안 확정 안 하고 넘길 수는 없잖아. 뭐 넘길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아마, 합의하겠지. 합의는 하겠죠. 예. 네. 걱정 안 하고 있겠습니다. 그거 좀 내. 알아서 내가 그럼 국회 가서 살게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하여튼 부여잡고 빨리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는 오늘 그 여전히 뭐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여전히 좀 강한 것 같고요.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뭐 재택근무 테마주들 오늘 다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요새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 테마주도 좀 움직임이 있고요. 또 리튬 관련주 또 그 건설기계 업종 이런 쪽도 좀 주가가 좀 좋은 것 같은데 확진자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네, 이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좀 계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중환자도 좀 느는 것 같더라고. 네. 예.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또 퍼질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7, 8만 나오나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던 정도 것 같은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7, 8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검사도 많이 안 할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검사 안 해요, 안 사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한 번 걸린 분들은 맞아요. 에이, 안 하더라고. 네, 예. 맞아요. 어? 아, 증상 그런 없이 거 아마 가면 걸린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뭐 무조건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네. 또 독감도 지금 많이 걸리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좀 강한 게 아마 아까 그 뉴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 뭐 그런 뉴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약간 뭐 종전 기대감. 이런 아니 게 근데 조금 있는 것 내가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옛날 방송을 이렇게 몇 개 좀 들어봤거든. 네. 그 우리 저 200만 돌파해가지고 왜 세종대학에서 한 거 있잖아. 이명록 교수. 네네. 그 거의 100만 됐더라고. 이제 98만인가 그래요. 뭐가요? 조회수가. 네. 그래서 한번 들어봤거든. 그저께 완전 소름 끼치대. 내가 첫 질문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전쟁이 단지 얼마 안 됐을 네. 때잖아요. 여름이니까. 아 그런가요? 전쟁 어떻게 되니까 씩 웃으면 전쟁 안 끝납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쫙 그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주택 가격 뭐 아파트 가격 이런 거 쫙 얘기하는데 와, 내 간만에 소름 끼쳤네. 아 그래요? 어? 그 이명록 교수 좀 체포하러 한번 가야 되겠는데. 체포? 안식년이라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됐죠? 한 그게 한여름이지. 7월인가? 7월쯤에. 7월인가 8월인가 그걸. 한번 들어봐요. 진짜 여미사님. 네네. 자, 한번 저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쪽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 업종, 뭐 의료기기 업종 고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는 좀 급락을 했는데 또 중국에서도 한 방송사에서 뭐 한국 드라마 이제 방영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해주면서 서비스 업종도 좋은 좀 출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다수 업종 다 좋은데 그러나 오늘 좀 안 좋은 업종은 일단 테슬라 좀 쇼크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오늘 LG엔솔과 삼성 SDI는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통신 업종도 요즘에 조금 부진하고요. 여전히 또 자동차 대표주들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하락하면서 부진한. 그래서 이 테슬라 영향 뭐 수요 부진 우려로 최근에 계속해서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일단 오늘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여전히 좀 안 좋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쪽에서는 어쨌든 오늘 그 의류 업종도 좋은 게 나이키가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섬유의복 업종도 오늘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얼마입니까 이게? 엔솔이요. 네. 이게 지금 110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 그게 시총 2위가 새로 진입한 거잖아. 네네네. 없던 게 저기 3위 하던 게 2위가 된 게 아니고 없던 게 갑자기 2위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시총 10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눠준 거지. 그렇잖아. 그렇죠. 아까도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순위는 그대로야. 근데 다 10조씩 줄었어. 야 십시일반 왔어? 십시일반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2등이야. 그게 2등이잖아. 그죠? 아니 뭐 그 정도 큰 사이즈면 뭐 지수에서도 지수가 빠지는 국면이었으니까. 네, 다 담아야 되니까 또 ETF 뭐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완전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급을 교란시켜 버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시총 2위에 뉴커머가 왔는데 주가지수 한 20% 빠져버리는 네. 국면에서 온 거지. 그것도 그 빠지는 국면의 초입에 네. 그 십시일반 하고 이것도 빠지고. 자, 하여튼 리포트 이제 또 살펴볼까요? 네네. 네. 그 오늘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동원 명지훈 연구원님 이제 안 그래도 오늘 방산업종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이제 제목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날 것 같으면서도 좀 사실 안 끝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은 좀 종전이 되길 좀 바라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전히 강대강 대치 상황이고 또 최근에 푸틴이 벨라루스까지 좀 방문을 해가지고 협력을 좀 강화하고 있어서 뭐 물론 벨라루스는 전쟁 참가를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 러시아를 좀 간접적으로 돕진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연말 총 공격설, 뭐 20망 징집병 훈련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까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단기 종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방산주는 사실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좀 부진합니다. 9월 이후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흐름이고 이제 폴란드 수주 따내고 나선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전 선언이 뭐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방산주가 뭐 앞으로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 세계 무기 거래 추이가 어쨌든 한 2016년도에 9% 또 증가했기 때문에 군비 예산 증강은 뭐 이런 종전과 좀 무관하게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 이후로 이제 대형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큰 걸 터트리다 보니까 그 다음 걸 기대하는데 이제 이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게. 그래서 주가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실적은 또 좋아지니까요. 폴란드 네. 성수금 일부 확보됐고 후속 계약 협의도 잘 되고 있고 또 23년에는 노르웨이, 사우디, 뭐 이집트,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다양한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그 종전에 대한 뭐 기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방산주에 대해서는 그걸 악재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이분 의견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조적으로는 어쨌든 무기 구입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조정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그 이상원 연구원님이신데 이분 이제 해상풍력 자료를 좀 오늘 썼더라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글로벌 투자 확대 시대를 좀 연다. 요즘에 좀 해상풍력도 좀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하긴 한데 좀 해상풍력도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특히 해상풍력이 좀 이게 가장 작은 면적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너무 설치 비용이 너무 높대요. 바다에서 이걸 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력망도 연결하려면 또 해저 케이블 또 깔아야 되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이 건설하는데.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나진 않는 편인데 어쨌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풍력 발전 대비해서는 전기 생산량은 또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치만 하면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설치까지가 좀 어려운데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거는 이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게 작으면 당연히 전기가 조금 생산되는데 지금 터빈이 대형 터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생산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터빈만 해도 규모가 2002년도에는 1.7 메가와트였어요. 굉장히 작았는데 2020년에는 7 메가와트로 늘어났고 터빈 하나가 네, 지금 영국, 네덜란드, 영국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14 메가와트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5 메가와트까지. 근데 이거 하나만 설치하면 이제 효율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바람이 훨씬 많이 나온 네. 이거를 이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당 에너지 생산도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대형 터빈의 이제 본격적인 부상과 더불어서 경제성이 있어진다. 네, 경제성이 있어지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경제성이 좀 떨어졌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설치할 때 그러네. 효율도 안 나오고. 그 고생해서 갖다 받고 이렇게 예. 프로페터 돌렸는데 전기가 얼마 안 남아. 네, 바람도 안 불고 이러고. 무슨 관광용이냐? 아직 관광 자원으로는 잘 활용했지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아 그래. 보기는 좋아요. 보기 엄청 좋지. 쫙 애월로 이렇게 쫙 거기 서귀포 그 중문 가다 보면은 쫙 서 있거든. 그죠. 바람개비. 거기서 바람개비. 다 내려 사진 찍잖아. 근데 제주도는 그래도 바람이 좀 많이.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 훨씬 더 바람이 많이 네. 타더라고. 그렇겠죠. 바닷가에 많이 부니까. 저기 뭐 강원도 산에 가면 많이 서 있어. 아 바람개비가 아주 안 느리게 돌아요? 움직여. 아 그래요. 아주 느리게 움직이더라고. 네. 근데 제주도 가면 확 도는 게 보여. 확실히 바닷바람이 세. 쉽지가 않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또 해상풍력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형 터빈 시장이 좀 커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 또 유럽이나 미국 정책도 해상풍력에 되게 유리한 정책들이 많고 특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일 큰 시장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한 75%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해상풍력 쪽에서.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정책이나 이런 그 어떤 설치량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 흐름만 좀 더 확인이 되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좀 그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관련된 기업들은 뭐 거기에 또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고선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한번 해줘요 관련된 기업 대표 어디요? 정프로. 아 근데 여기에는 CS 윈드는 안 들어가 있고 그 아우가 들어가 있고 CS 베어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저도 그랬어요. 아 그것도 소금을 뿌리시는. 아니 그러니까 CS 윈드가 뭐 아니 나쁘다 나 그게 당연히 아니라 대표 기업이 들어온 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 CS 베어링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왜 아니 이렇게 뺄 수가 있나? CS 윈드를 아니, 빼고. 아니 근데 한번- 걱정하지 마. CS 베어링이 올라가면 CS 윈도 올라가. 아, 그래? 지분 갖고 있자. 예, 지분. 지분 갖고 있습니다. 지분 갖고 있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CS 뭐야 안 올랐는데 오늘? 웃음이 오늘 굉장히 좀 크시네요. 네. 자, 또 있습니까 리포트? 아, 요 이 정도 보면 네. 될까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장 보면 한번 시작할 때랑 비슷한 것 같네요. 네, 크게 뭐 더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고 코스닥, 코스피 약간 좀 상승폭이 조금 줄었네요. 네.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총상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0.5% 정도 올랐어요. 좀 올랐네요. 네. 올랐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들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다 음. 좀 이렇게 관망만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가. 아니 근데 나는 참 그 기관 말입니다. 예. 아니 뭐 옛날은 옛날이라고 치고 지금 뭐 북클로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로 투자를
결정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시기고 지금 뭐 사실 북클로징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냥 한 푼이라도 더 투자해서 될 수 있는 기업들 연말이든 월말이든 연초든 월초든 사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 파는 거지. 지금 다들 클로징 하니까 에이 우리도 빨리 팔고 뭐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주식할 사람은 다 해요. 무슨 그냥 하는 얘기야 뭐.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아. 대목이 지금 아니 근데 무슨 물론 휴가를 많이 가지.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또 자기 북에 있는 그거 끝까지 관리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12월 딱 들어와서부터 나 개점 휴업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리스크 테이킹이나 반대쪽으로 확 드러내고 확 사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전 매니저들이 뭐 다 스톱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도 뭐 클로징 뭐 이런 얘기 많이 해갖고 아니 뭐 그게 이렇게 뭐 중요한가? 그 날짜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아니 게 그러면 아니고. 예전에 뭐 연말장 산타랠리 있을 때는 그들은 북크로징 하고 그 다른 사람들끼리 올립니까? 그잖아. 산타랠리 왔어 봐. 산타랠리 오면 북크로징 안 하고 산타랠리 안 오면 북크로징 하나? 네. 그러니까 북크로징은 어차피 매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뭐. 그 핑계 좀 소극적이죠 지금은. 좀 소극적이고 실제로 12월 들어와서 물론 기관이 한 전체로 5천억을 팔긴 팔았는데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엄청 판 건 아니고요. 근데 주로 올해 12월에 지금 가장 많이 판 데가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만 5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사모펀드 아시겠지만 뉴스도 나왔지만 그 금투세 때문에 약간 세금 이슈가 좀 있어요 거기도. 사모펀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어쨌든 이제 이게 결론 날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또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네네네. 예. 그래서 꼭 클로징 때문만은 모든 게 아닌 거는 같아요. 여러 요인들이 이유들이 있다 좀, 이거죠. 거기다 뭐 주도주도 좀 없는 상태고 뭐 기관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업종이 있어야죠 사실. 지금 움직이지 여기서 않아요. 장만 뭐 오늘부터 막 뭐 무슨 재료 나와가지고 한 200포인트 올라봐라. 휴가 갔다 와서 다 돌아온다. 그러겠죠. 여기서 한 2, 300포인트 올른다고 생각해요. 며칠 만에. 휴가가 어딨어 네, 주식에.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뭐 클로징 핑계 이런 거 될 게 아니고.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연말 이제 진짜 며칠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엿새 남았나요? 오늘 포함해서 수, 목, 금, 7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월, 화, 수, 목까지 하는 거죠? 목고이죠. 예. 예, 딱 7일 남았네요. 오늘 오래 포함. 하긴 한다. 오래 하긴 해. 뭘 오래? 뭘 오래해요? 30일, 31일도 하는 게 맞지 원래는. 예? 뭘 오래 그래? 한다. 쉬시려고 그래. 그럼 진짜 어떻게? 금요일에 그러면 다음 이 아침 방송 어떻게 해요? 아침만 하루 쉬어야지 뭐. 아 그날 그 시장이 장이 안 없는 열리죠. 날. 안 열리죠. 저 표정 봐. 아유. 아직 우리가 아직 결정이 전인 것 같은데 바로 신다는 그럼 나와야 되네. 네, 아닙니다. 자, 우리 염이사님도 참 진짜 와 지금 저희 3%와 함께 매일 하신 게 얼마나 됐죠? 꽤 2020년 8월부터 했죠. 20년 8월. 21년. 2년 넘게 하셨네, 그죠? 한 2년 반 정도 아니, 하셨어요. 그런 거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잖아. 무슨 뭐 CEO가 상무 불러다가 상무 언제 됐지? 거기다가 김상무, 염상무. 애가 어떻게 되나? 이번에 대학 갔나? 대학 졸업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그렇습니까? 연말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군요. 연말에 괜히 뜬금없는 임원 불러다가 CEO가 알았어. 올해 몇 년생이지? 아니 무슨 임원 불러서 몇 년생인 걸 물어보고 계세요, 설마. 아니 왜 물어보지? 그리고 아니 뭐 딸내미 결혼한다더니 뭐 결혼 그런 거 날짜 뭐 잡았나?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런 정도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너무 참 매일 아침 이렇게 고생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지금 저희 3프로TV 마스터 클럽에 또 네. 열심히 또 활동 중에 계시니까 네. 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마스터 네. 클럽에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그러면 잘 쉬시고 내일 네네.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눈이 네. 많이 왔습니다. 오늘 길 조심하시고요. 네, 네. 눈길 네. 조심하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